이렇게 측면에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10mm 폭에 이제 10mm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돌출되는 거는 18mm.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 아까 설명했던 공기의 그 저항, 실제 스피커가 낼 수 있는 그 사이즈보다는 좀 적다 이 말이죠. 좀 더 커야 좋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탱글탱글한 스타일의 베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유발시키는 공기 에너지의 어떤 압력이 발생하는 공간이 적으면 빠르게 도달하지 않습니까? 사방 벽면에. 그래서 그러면 빠르게 도달하는 그 공기가 다시 스피커가 1초에 수십 번 이렇게 서브 베이스 스피커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왕복 운동 하면서 또 주파수도 여러 20Hz 주파수, 150Hz 주파수, 각각의 주파수를 다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주파수의 그 파장이 이 속에 있을 거단 말이죠. 존재할 거단 말이죠. 이제 유추해 보면 여러 가지 주파수가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야 소리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니까. 단일 주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주파수가 이 속에 움직일 때 크면 안쪽에서 캔슬이나 뭐 다른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게 더 적은데, 이 작으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박스 내부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솜을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죠. 벽면에. 어느 주파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솜을 넣게 되는데, 그 솜이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가 캔슬되는 거, 벽면에 부딪히는 소리, 스피커에 또 내는 소리, 서로 부딪히는, 이제 스피커에서 내는 소리와 벽에서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 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부딪혀가 어떤 주파수는 압력이 더 발생해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주파수는 또 소멸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완화시켜 주는 게 벽면에 있는 솜인데, 솜이 들어가면 소리가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솜이 안 들어가면서 그걸 막는 방법이 뭘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다, 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요게 좀 잘 이렇게 제 의도와 맞고, 그리고 또 소리가 일단은 맑게 납니다. 깨끗하고 맑게 납니다. 근데 솜을 넣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만년고짜처럼 이렇게 만년고치처럼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이게 다양하게 그냥 편하게 적용되니까.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자꾸 좋은 소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안일한 그 편안한 방법은 쓰기가 싫은 거죠. 단순한 작업일 때 그래 하겠지만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 또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작업에서는 솜이 최대한 안 들어간다. 그 솜의 역할을 지금 보는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통보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박스 설계와 스피커의 어떤 그 방향, 박스 외부의 방향 말고, 외부 벽면하고 스피커하고 서로 보는 방향도 잘 또 맞춰야 되고, 또 앞뒤, 높이, 좌우, 길이, 그리고 여러 가지 스피커가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태, 그 형태로 박스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박스가 설계됐지만 현재 장착될 차와 또 잘 맞아져야 된다는 거. 이제 공간 구조 모양하고 청취자 스타일하고 또 스피커가 놓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또 그 설계 방식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차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박스를 지금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조립하는 과정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 측면이죠. 요 측면이 왼쪽이 뒷시트가 GV80 2열 시트가 다이는 부분이고, 이 측면 요 면은 뒷타이어 휠이 사이에 살짝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10인치 두 발이 들어가니까 출력이 센 10인치를 쓰죠. 포터가 또 두 개 들어가야 되고 4인치. 그래서 센터에 좀 튼튼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저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앞에서 트렁크 문을 열면 이 모습이 되겠죠. 이 모습이 되고, 서브우퍼 두 발하고 포터 4인치가 같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럼 저 방향이 트렁크 약간
위쪽, 약간 중앙에서 위쪽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그 트렁크 바닥의 전체 길이에 차지하는 박스의 앞뒤가 한 600쯤 됩니다. 그렇고 이 안쪽에 일단 서범재 종류를 안 넣고 지금 작업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에 쓸데없는 공기의 진동과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약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나무를 이렇게 촘촘하게 댔죠. 측면도 이제 될 겁니다. 측면도 되고 이쪽 나무를 완전 두꺼운 걸 하는 게 아니고 22T로 해서 박스가 크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거 하면 박스 부피가 또 커지겠죠. 박스 내부 최적은 이미 너무 이렇게 작게 될 수는 없으니까 나무가 두꺼우면 자꾸 외부 부피가 이제 커지고 너무 또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겹을 대면 이쪽 부분만 그럼 24T, 22T를 두 장 대면은 44T가 되지 않습니까? 그 30T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안쪽은 또 공간이 충분하죠. 이게 또 내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접합되는 부분과 이는 모든 접합되는 부분 다 이렇게 두 장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완전 두꺼운 걸 안 써도 되고 또 이것도 22T 두께지만은 뒷판이 가운데 센터에 또 골조가 있고 또 촘촘하게 또 본드를 듬뿍듬뿍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22T지만은 실제 30T보다 더 튼튼한 구조가 될 수 있고 내부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외부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럼 무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너무 무게가 가벼우면 서브우프의 질량보다 스피커 박스의 질량이 가벼우면 소리가 탄탄하고 깔끔하게 안 나겠죠. 그래서 서브우프의 질량보다 박스의 무게 질량이 구조 질량이 더 튼튼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부피를 사용하되 튼튼한 구조로 그리고 요 안쪽까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거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은 먼저 설명했듯이 요 각이 앞쪽 패널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패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안쪽에 이 두 판을 탄탄하게 고정하기 위한 내부에 또 구조물이 있다는 거. 요 구조물이 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될 때 굳이 피스가 안 박혀도 여기에 피스 박고 여기 피스 박으면 본드 튼튼하게 박으면 하나의 나무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는 스피커가 정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가 아니고 약간 이 포터가 있기 때문에 이쯤이 옵니다. 그럼 이쪽 공간이 스피커랑 는 가깝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포터가 더 두 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쪽 측면에는 좀 더 촘촘하게 좁은 나무를 좀 촘촘하게 낼 겁니다. 이 측면에는 수평으로 해서 그 작업 이제 할 겁니다. 예, 이게 우브박스 짤 때는 이렇게 나무를 자를 일이 굉장히 많죠. 나무를 자를 일이.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무를 자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것도 이게 좀 좁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돼요. 10mm, 폭을 10mm를 할 겁니다. 10mm 폭이니까. 저는 이름이 10mm 폭으로 할 거니까 공기의 저항치, 공기 우퍼 소리가 작동될 때 박스 속에 압력이 생기고 포터에 4인치 포터가 큰 게 두 개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는 과정에 스피커의 순간적인 공기의 파장을 조금 제어를 하면서 이 자그마한 박스 안에서 좋은 압력을 채워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유도 장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는 10mm로 이 좁은 것을 켤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지금 더 반밖에 안 잘랐는데 영상을 잠깐 스톱하고 측면에 양장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mm 간격으로. 그거는 정해진 법은 없는데 밋밋한 100면을 그대로 두면 공기 반사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습기가가 실제 제대로 소리 내놓고 이 정도 습기가 더 큰 엔클로저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큰 엔클로저를 하게 되면 앰퍼 출력도 좋아야 되고 앰퍼 출력도 좋아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앰퍼 출력이 좋으면 전기 에너지 공급이 그런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박스도 또 진짜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두꺼워야 돼요. 이거 이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실용성, 차에서 실용성, 앰프 엄청 좋은 거는 비쌀 거고, 거리 좋은 거고. 그러고 엄청 크면은 또 이게 열도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또 박스고 이거보다 2배 커야 돼. 그러면 이걸 아무리 좋다 해도 장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개발해 본들 안 팔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점을 제대로 내려가면 커야 맞는데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커도 된다. 크면 이제 또 안에 구조가 이것처럼 더 이제 난감해야 되니까 더 난감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전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쓰니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 스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박스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음악적인 원리와 이론을 볼 때는 서브 오퍼서를 좀 공장을 내려면 이제 12두발 가벼운 스피커 아니고 좀 플러기 오지 않습니까? 그리 보면 좀 더 커야 되는데 작지 않습니까? 네? 작은 대신에 탱갈 소리 나죠. 나는데 작으면 공기의 그 난반사가 생각보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크면 그 압력의 그 밀도가 순간적으로 압력이 좀 약한데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탁 움직였을 때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 앞바슴 내부에 그 기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기압이 발생할 때 조금 크네. 자르고 이렇게 측면에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10mm 폭에 이제 10mm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돌출되는 거는 18mm
이렇게 해주면 아까 설명했던 공기의 그 저항, 실제 스피커가 낼 수 있는 그 사이즈보다는 좀 적다 이 말이죠. 좀 더 커야 좋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탱글탱글한 스타일의 베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그 유발시키는 공기 에너지의 어떤 압력이 발생하는 공간이 적으면 빠르게 도달하지 않습니까? 사방 벽면에. 그래서 그러면 빠르게 도달하는 그 공기가 다시 스피커가 1초에 수십 번 이렇게 서브 베이스 스피커 앞뒤로 왕복 운동 하지 않습니까? 왕복 운동 하면서 또 주파수도 여러 20Hz 주파수, 150Hz 주파수 각각의 주파수를 다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주파수의 그 파장이 이 속에 있을 거단 말이죠. 존재할 거단 말이죠. 이제 유추해 보면 여러 가지 주파수가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야 소리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니까 단일 주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주파수가 이 속에 움직일 때 크면 안쪽에서 캔슬이나 다른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게 더 적은데 이 작으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박스 내부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쏨을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죠. 벽면에 어느 주파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행태로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쏨을 넣게 되는데 그 쏨이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가 캔슬되는 거, 벽면에 부딪히는 소리, 스피커에서 또 내는 소리, 서로 부딪히는 이제 스피커에서 내는 소리와 벽에서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 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부딪혀가 어떤 주파수는 압력이 더 발생해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주파수는 또 소멸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완화시켜 주는 게 벽면에 있는 쏨인데 쏨이 들어가면 소리가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쏨이 안 들어가면서 그걸 막는 방법이 뭘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다. 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요게 좀 잘 이렇게 제 의도와 맞고 그리고 또 소리가 일단은 맑게 납니다. 깨끗하고 맑게 납니다. 근데 쏨을 넣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만년 구자처럼 이렇게 만년 구치처럼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그게 다양하게 그냥 편하게 적용되니까.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이제 자꾸 좋은 소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안일한 그 편안한 방법은 쓰기가 싫은 거죠. 단순한 작업일 때 그래 하겠지만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 또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작업에서는 쏨이 최대한 안 들어간다. 그 쏨의 역할을 지금 보는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박스 설계와 스피커의 어떤 그 방향, 박스 외부의 방향 말고 외부 벽면하고 스피커하고 서로 보는 방향도 잘 또 맞춰야 되고 또 앞뒤, 높이, 좌우, 길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스피커가 잘 움직일 수 있는 행태 그 행태로 이제 박스가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박스가 설계됐지만 차와 현재 선택될 차와 또 잘 맞아져야 된다는 거. 이제 공간 구조 모양하고 정치자 스타일하고 또 스피커가 놓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또 그 설계 방식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차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박스에 본드를 엄청 많이 하고 두 겹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인의 면적이. 그래서 본드를 일부러 많이 해서 본드의 그 부피 때문에 조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립하기 위해서 그 클램프로 당기고 그 중망치로 두드려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찍으려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니까. 피스도 큰 걸 받습니다.
이제 그 수가로 끝된 부분에 그 피스를 그 위쪽에 좀 본드가 굳을 때까지 압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본드가 굳어도 본드만 있는 것보다 이 피스가 중간에 꽂혀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본드가 금방 굳어갖고 어느 정도 된 데는 본드가 이제 이쪽 했고 가운데 했고, 이제 본드가 더 이제 굳기 전에 이쪽에는 좀 이따 해도 되니까 이쪽 면을 이거는 맞지 않나요? 그러면 놓으면
하도 많이 해서 이거 대충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 요 펌에는 이제 민자면 거의 맞는 거니까 일단 고정을 위해서 일단은 아래올로는 다 안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움직이도록 카타를 받고 피스를 자, 이쪽에는 조금 더 이제 그래놨고 조금 더 망치를 두들겨서 끝에가 한 연계만 2mm 뭐 그대로 해도 되는데 한번 당겨보고 이 본드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본드가 밖으로 몸빛이 놓으면 안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굳으면 이게 이제 수분이 빠지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본드만 있으면 나무가 당겨오지만 피스를 박으면 안 당겨가거든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이제 당겨가지고 본드가 들어갈 때는 가득하고 쥐어 짜져 놓을 만큼 타고 그러고 나서 자, 피스를 나가요. 이 안쪽에 본드가 많이 나왔네요. 뒤에서 피스를 당기면서 큰 걸 박아야 되기 때문에 측면이고 해서 사라 길이의 역할이 안 돼서 이거로 이렇게 하면 피스 대가리가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으면 또 보다 놓지 않습니까? 압착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이제 삐져 놓는 이유는 이제 좀 더 압착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노새가 긴 거는 여기 보면 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쑥 들어가면 여기 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안 돌려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돌리고. 요 면이 이제 같으면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의미를 보면 되고, 요 면이 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탁과를 박았지 않습니까? 탁과를 3개를 이 방향으로 박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때리면 탁과 방향 쪽으로 내려올라가 되겠죠. 3개 박혔으니까. 여기서 힘을 때리면 요리 옵니다. 그럼 요 콕 박히겠죠. 그 작업을 한번 이제 망치랑 때리보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망치 갖고는 때리도 이 망치의 어떤 힘이 여기에 있는 그 판넬이 피스가 탁과 핀이 3개 박혀 있고 약간 대각으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때리면 이게 조금 약간 0.2m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여기에 갖고 있는 그 장력과 응력의 질량보다 더 강한 것을 힘을 가야 되겠죠. 그때는 이것을 약하니까 10분, 10분, 100분 때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큰 걸 가지고 여기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때리면 바로 때리면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맞네. 여기가 이제 거의 맞고 여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 3개를 박았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안 되는 거죠. 요 3개가 박혀 있으니까 여기서 때리면 박혀 있는 이 피스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리 가지 않습니까? 요 콕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cm씩 움직이는 그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0.2mm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이게 해낼 수 있고 다시 깎고 안 한다. 여기까지 피스를 조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방식은 여러 강력한 물체가 없어도 생활의 지혜로 응용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리입니다. 꼭 있는 일이 아니라도 그 힘의 원리입니다. 이제 석회도 천을 입히기 때문에 피스가 밖으로 놓으면 안 되겠죠. 지금도 좋으니까 이렇게 본드가 살짝 삐져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처럼. 이거 막 놓았지 않습니까? 아까 없던 게. 그만 이 앞쪽으로 이제 압력이, 피스를 주우면서 압력이 가했고, 망치를 두드리면서 요 세 개의 탑과 핀이 더 깊숙이 박아주고 대신 빼기 안 되게끔 잡아주는 거죠. 들어갈 때도 정확하게 이 아래로 밀착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과 핀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그 세 개가. 그럼 여기서 때리면 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cm가 아니고 0.1mm, 뭐 0.2mm, 0.1mm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정도면 여기서 힘을 딱 가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는 망치는 100분 전부 때려도 안 된다고. 여기에 갖고 있는 어떤 질량의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게 땅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하는 거고 좀 들어갔다는 증거도 여기 있고. 저는 이제 닦고 나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본드가 삐져 놓는 거 그걸 보고 확인합니다. 요거 조금 더 저 부분이 좀 밖으로 한 1mm 나왔으니까. 쭉 넣어줘. 이거는 끝이니까 여기서도 박히니까 이것도 너무 구멍이 들어가고 이것도 구멍이 들어가면 나무가 자작자찬이라도 갈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 안에 잘 붙었구나.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세 번째 끄덕내도 끝까지 또 피스를 좋으면 마지막에 또 넣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안에 내부 구조를 이제 이미 봐놨지 않습니까? 봤는데 본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듬뿍 얇습니다. 본드가 잘 이제 안에 쓸데없이 존재하지 않고
붙은 만큼 붙고 밖으로 삐져나왔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여기 다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를 이제 확인할 때, 자, 저는 본드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것을 보고 그럼 이제 요즘 신선 등판을 붙였고